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테헤란 대학교의 모란디 교수님을 스튜디오에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교수님은 이란 상황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전문가 중 한 분이십니다. 모란디 교수님,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기쁩니다. 교수님,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꼭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승리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트럼프가 승리를 거뒀고 해협이 이제 열렸으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하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녹음을 하고 있는 토요일 아침 기준으로 보면 사실 해협이 열리지 않았고 이란이 여전히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에 많은 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와 이야기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모란디 교수님은 이란에서 생방송으로 접속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인터넷 연결이 그리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에서는 영상 품질이 다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디오 품질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의 메시지가 이란의 진실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휴전을 요청했을 때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은 협상 틀로서 이란의 10개 조항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투가 끝났습니다. 결국 합의된 휴전에서 이 지역 전체가 조용해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의 전투, 이스라엘의 맹공격과 집단 학살적인 공격이 멈추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더 많은 선박 통행을 위해 개방하기로 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이란의 적대적인 국가들,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미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나라들의 선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공모한 국가들이었습니다. 네타냐후가 한 일은 휴전 협정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는 네타냐후와 트럼프 덕분에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40일간의 공격 끝에 전쟁이 멈춥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에너지를 운송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그 가능성을 망칩니다. 그래서 그는 레바논의 도시들을 무차별 폭격하기 시작하고 여성과 아이들을 학살합니다. 서방 언론은 외면하거나 이곳들이 헤즈볼라의 거점이라고 하거나 뭐라고 하면서 그런 식의 언어를 사용해 집단 학살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건물과 집들이었고 아이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사실 저는 몇몇 기자들, 베이루트에 있는 서방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불만을 토로하며 왜 당신들은 보도에서 헤즈볼라 거점이나 헤즈볼라 표적이라고 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이것은 우리의 표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가령 편집자든 누구든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저는 말했습니다. 차이 없습니다. 당신도 공범이며 당신 이름으로 나갑니다. 네타냐후가 휴전을 깼습니다. 그래서 그는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전쟁에 관여하고 미국을 돕는 적대적인 국가들의 선박을 차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기본적으로 압박하고 이스라엘 정권이 휴전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까지 10일이 걸렸습니다. 이란은 몇 가지 위협을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는 분단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정권은 휴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여전히 휴전을 위반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레바논에서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트럼프는 이란이 이스라엘 정권의 휴전 위반 때문에 해협을 추가 선박 통행에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 항구에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국이 금수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정권이 이를 받아들였으니 이란은 해협을 열겠다고 했지만 트럼프는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말하자 이란은 결정을 번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좋아, 네가 휴전 협정을 위반할 거라면. 왜냐하면 이건 명백한 위반이니까. 이제 네가 우리 항구를 봉쇄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스라엘 때문에 휴전 협정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합의를 위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합의 위반을 중단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여전히 봉쇄를 계속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통행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그랬죠. 이제는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세계 경제는 재앙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기사에 따르면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우리는 새로운 위기의 단계에 들어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3, 4주 안에는 우리는 재앙적인 단계에 들어설 거라고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당신이 저보다 이런 것들에 대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야 하는데 트럼프는 그걸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느낌인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트럼프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가 말할 때 가끔 방송에 초대되어 사람들이 트럼프의 최근 발언을 토론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트럼프 말을 듣지 않고 헤드라인만 읽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트럼프가 항상 여러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이렇게 말하고 다음 날은 다르게 말합니다. 한 문장에선 한 가지, 다음 문장에선 다른 말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정말 전혀 신경 안 써요. 많아야 그냥 헤드라인만 확인할 거예요. 하지만 이 트윗들은 저에게 흥미로웠어요. 그 뒤에 어떤 논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요. 논리가 없을 수도 있죠. 그냥 도널드 트럼프가 도널드 트럼프답게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어. 하지만 논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논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또 다른 전쟁을 정당화하고 싶어 한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란이 이것을 했고 저것에 동의했으며 ABCDEF에도 동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트윗에서 말한 것은 완전한 항복이었습니다. 그것은 알다시피 트럼프의 트윗을 기반으로 한 완전한 항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3일 후에 그는 이란인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모두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지만요. 그래서 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야 해. 나는 이란을 폭격해야 해. 그들을 굴복시킬 때까지 폭격해야 해. 그리고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이 원하는 바입니다. 이 전쟁 전체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정권과 시온주의 로비에 관한 것이었어요. 조 켄트가 사인 편지에서 지적했듯이 그리고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조 켄트는 미국에서 가장 고위급 반테러 또는 방첩 요원이었고 트럼프가 임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다는 건 우리의 의심을 사실로 만듭니다. 그래서 시오니스트들은 또 다른 전쟁을 원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약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난다면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군대는 휴가를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이 병력을 증강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병력을 증강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로 행동하고 있고 그동안 세계 경제는 점점 재앙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공격한다면 저는 이란이 미국이 일부 영토를 점령하도록 허용하고 단격에서 그들을 상대하며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조선을 파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목표물을 공격하면 이란은 이스라엘 정권과 페르시아만의 이 전쟁에 완전히 공모한 아랍왕정 독재 정권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차이점은 우리가 이미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석유와 가스 시설의 파괴는 한편으로는 사실상 세계 경제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또한 페르시아만은 더운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 아시잖아요. 이들 국가에서 전기와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습도와 더위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심 기반 시설을 타격하기 시작하면 이란은 보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는 모두 공모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후에 한 달 정도 지나면 상황이 점점 참기 힘들어질 겁니다. 제 말은 사람들이 더위를 견딜 수 없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로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질러 이 지역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제 생각엔 모든 지역, 모든 정권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게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 지역에서 석유와 가스, 비료, 석유 화학 제품,
헬륨 같은 것들이 아마도 수년 동안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 해석이 맞다면, 물론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언제든 미국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전이 끝나기도 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도덕적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협상을 하고 있었고 12일 전쟁 이전에도 미국은 이스라엘 정권과 함께 우리를 공격하려고 몰래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 이전에도 우리는 협상을 하고 있었고 미국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결국 이란에 대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거나 휴전 중이라고 해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점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보통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가 바로 주식시장이 마감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이 발표 직전에 석유를 공매도해서 수억 달러를 번 또 다른 트레이더도 있었습니다. 이제 주말이 되었고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을 다시 폭격할 가능성을 언급한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예측이 꽤 정확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마도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의 또 다른 공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레바논을 언급하셨는데 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카고 대학교 교수 로버트 페이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전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이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미국이 전쟁 중 이스라엘 군대를 적극적으로 제압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권력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란이 이 상황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에서의 공격 중단이 분명히 이란의 요구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입장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란인들은 이번 일로 자신들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느끼나요?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병목 지점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줬고 앞으로 더 큰 발언권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하나요? 네, 저는 이란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란이 전장에서 나라를 그렇게 훌륭하게 방어하고 거리의 시민들이 나라를 안정적이고 조용하며 평화롭게 유지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주유소에 몰려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순교한 후 전쟁 첫 며칠 동안에도 빵을 사거나 슈퍼마켓에 몰려가는 일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한 외교관들이나 여러분도 아실 만한 일부 고위 분석가들조차도 그들은 저와 대화하며 놀랐지만 이란의 많은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놀란 사람들도 많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은 이것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란이 실제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란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호르무즈 해협. 이란은 결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가지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페르시아만의 아랍 정권들과 미국이 이란에 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을 바꿉니다. 이것은 이란과 그 동맹국들에게 훨씬 더 많은 힘을 줍니다. 이것은 그들의 능력을 강화시키고 이란의 적들을 약화시킵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트럼프나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권 또는 그들의 대리인들이든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 그리고 전 세계가 이스라엘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 2년 반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에는 달랐던 곳들, 예외적인 나라들,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곳에서도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경멸받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듣는 바로는 이스라엘 정권이 입지를 잃고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으로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권이 이란에 대해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인도의 예를 들면 이끌고 있습니다. 모디 정부 하의 인도는 이 정권에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란에 가하는 전쟁은 인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네타냐후와 이스라엘인들은 인도나 인도 국민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악화될수록 사람들은 트럼프와 네타냐후 그리고 시오니즘에 대해 더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경제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미국이 어디까지 이스라엘을 우선시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비전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미국의 엘리트들이 그들이 포섭됐든 타협했든 뇌물을 받았든 아니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든 에프스타인 등등 어떤 이유에서든 상황이 얼마나 더 나빠져야 그들이 이제 우리가 미국을 챙겨야 해. 상황이 나빠질 거야. 라고 말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건 미국에게 나쁜 결말로 끝날 겁니다. 이게 바로 이란이 원하는 겁니다. 이란은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 결정을 내리는 걸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번 휴전이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리고 미국 이스라엘 관계에 큰 변화가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요. 전쟁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곧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정권과 함께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정권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이 이스라엘 정권의 휴전을 압박한 것은 다가오는 경제 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은 이스라엘 정권의 이익과는 다릅니다. 물론 원래부터 항상 별개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미국과 미국 국민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말은 미국의 엘리트들은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고 이스라엘이 휴전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인기가 없고 미국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으니 압박이 커지고 있고 경제적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요되었고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공격할 위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물론 레바논의 저항도 있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최근 몇 주간 큰 성과를 내고 이는 서방 분석가들이 늘 오판한다는 점을 다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헤즈볼라가 무너졌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헤즈볼라는 더 이상 이 지역에서 힘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그들은 이스라엘을 정말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 저항 세력, 그들의 지지자들,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쌓여가는 경제적 압박이 트럼프 정권이 네타냐후를 휴전 수용 쪽으로 밀어붙이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일어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 생각에는 시카고 교수님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도 일치한다고 봅니다. 대학교에 대해서요. 네, 맞아요. 미국에서는 정치인들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이익을 우리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는 정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세계 경제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미국 내에서도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을 보면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세계 경제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 지점을 아주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이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레바논에서 이 일을 멈춰야 우리가 실제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저는 당신이 보낸 흥미로운 트윗,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관한 내용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 시청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트럼프의 메시지는 모든 것이 열려 있다, 모든 것이 훌륭하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모호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당신이 이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개방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상업 선박만 통과할 수 있으며 부남이나 그전 당사자의 선적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지의 관리와 결정권도 이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는 오직 이란이 지정한 경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이란이 여전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란이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것을 항상 통제하게 되는 단계에 들어선 건가요?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 경제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게 될까요? 네,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마 곧 이란을 몰아내기 위해 공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성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와 미국, 그리고 모두에게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고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란은 세계 경제를 통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도 인질로 잡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앞으로 미국이 다시 전쟁을 벌이기 위해 페르시아만의 기지를 재건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 페르시아만의 아랍 정권들로부터 배상을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새로운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그들의 영토를 통해서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비용이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페르시아만에 있는 이들 정권의 영토를 사용할 수 없다면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40일 전쟁과 라마단 전쟁의 연속, 그것이 새로운 전쟁이든 같은 전쟁의 2단계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들 정권 없이는 미국이 할 수 없습니다. 이란은 이들 정권이 더 이상 미군이 이란을 상대로 작전을 개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도록 하길 원합니다. 교수님, 이란의 미래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 내 많은 사람들과 언론에서는 이란이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현지 경제가 붕괴 직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들이 석유를 수출하지 못한다면 정유시설의 처리 용량이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란도 미국만큼이나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란이 단기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이 싸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란은 끝까지 갈 겁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이란은 오히려 제가 다른 곳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전에 당신에게도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란은 이 전쟁이 더 오래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인들은 11호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인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란의 10개항 계획을 받아들였을 때만 그 계획은 매우 현실적인 계획이었지만 미국, 그러니까 제국은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것이 완전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미국과 트럼프가 완전히 벽에 부딪혀 앞으로 어떤 미국 대통령도 이란을 공격하려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란은 또 다른 전쟁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휴전 이후 지난 10일 동안 밤낮으로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상전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미군이 일부 영토를 점령하도록 허용한 다음 몇 주, 몇 달 동안 그들을 계속 공격해서 결국 떠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에 대해 기억해야 할 점은 이란은 최대 압박 제재하에서 수년 동안 석유를 전혀 수출하지 못했던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경제는 상당 부분 과거에도 석유 없이 살아남은 적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 상태에 있고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저는 전쟁이 그렇게 오래 지속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지만 적어도 몇 주, 아니면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군대가 증강되기 시작한 이후로 석유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생산량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공해상 유조선에 2억 배럴의 석유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이미 판매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도 아마 앞으로 몇 주 안에 판매될 것입니다.
이틀 3일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석유를 많이 수출했습니다. 지금도 선박들이 봉쇄를 뚫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 저도 잘 모릅니다. 아마 하루나 이틀 내로 알게 될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란이 전쟁을 계속할 자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인프라는 이번 전쟁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미사일 기지, 드론 기지 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미국이 훨씬 더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트럼프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LNG 부족, 석유 부족, 헬륨 부족, 비료 부족, 석유화학 제품 부족이 말 그대로 매분마다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읽은 일정에 따르면 재앙이 닥치기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상황이 나빠지고 있지만 앞으로 훨씬 더 나빠질 운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도박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는 어떤 기적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페르시아만 반대편에 있는 이들이 세력들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도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이 성공하는 어떤 시나리오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워싱턴에서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예상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트럼프가 깨닫고 이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진행되는 방식과 트럼프가 사용한 언어, 즉 이란이 항복했다고 말하는 걸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트럼프가 그들이 모든 약속을 어겼다고 말할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 겁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중요한 주제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란을 말할 때 농축 우라늄이 빠질 수 없고 트럼프 행정부도 이에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또 메시지가 혼란스럽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쟁의 안개가 생기는 거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트위터에 들어가서 그냥 헤드라인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가 이란이 모든 농축 우라늄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아니라고, 그것이 지하 깊숙이 있다고 했죠. 우라늄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란이 정말 포기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이란이 미래에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라늄을 계속 보유하려는 것일까요? 우라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란은 핵무기에 관심이 없으며 관심을 보인 적도 없습니다.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원했다면 수십 년 전에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 말은 이제 모두가 이란의 기술 발전을 알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그 대리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정권과 40일간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모든 세력이 서방 전체의 최대 압박 아래 한데 뭉쳐 우리를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이란은 평범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매우 정교한 힘을 가진 강력한 나라입니다. 정치 구조와 고도로 교육받은 인구를 가진 선진 사회입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평화적이었습니다. 조 켄트의 말로 돌아가면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요구하는 건 주권 포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에서 일어난 혁명, 즉 47년 전의 이슬람 혁명은 주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독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존엄성과 명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전쟁에서 졌을 때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제 말은 이란은 해결책을 찾는 데 매우 적극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JCPOA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습니다. 이란은 더 이상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진지하게 우려한다면 그 우려를 활용하는 시나리오는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조 켄트가 말한 것, 미국 정보기관이 말한 것, 국제원자력기구가 말한 것으로 돌아가 보면 그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했다는 증거가 한 번도 없었다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툴시 게버드도 선서하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지가 있지만 이란은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교수님,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무엇입니까? 이 팟캐스트 청취자 대부분이 미국과 캐나다 출신이라 북미 지역에 많은 청취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시간이 부족해 모든 쟁점을 다루기 어렵고 이 내용은 제가 다른 곳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전직 백악관 관계자 2명이 쓴 좋은 책이 있습니다. 서구엔 이란 관련 좋은 책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 백악관 관계자 2명이 쓴 Going to Tehran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저자들은 플린트와 힐러리 반 레버렛입니다. 이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플린트 레버렛은 이라크 전쟁 때문에 사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학자이고 학식이 매우 높습니다. 플린트는 가톨릭 신자이고 힐러리 벤 레버렛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란에 대한 많은 오해를 다루면서도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매우 훌륭한 책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란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책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싱크탱크 연구원이든 정책 이반자든 모두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은 이성의 길을 선택하는 대신 시오니스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외교 관계를 맺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 여러분께 혹은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7년 동안 이란을 적대해 왔습니다. 이란은 테러를 지원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핵무기를 만들고 싶어하고 사악한 나라라는 등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반을 한번 살펴봅시다. 유일한 나라는 가자에서 벌어지는 집단 학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유일한 나라는 이란입니다. 가자가 이란 땅인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언어가 같은가요? 제 말은 그들은 아랍인이고 우리 이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란인들은 그들을 위해 희생을 합니다. 저항의 축 전체가 그렇게 하죠. 그리고 서방은 우리가 듣기로는 인권을 지지하고 테러를 싫어하는 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집단 학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나이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미국의 어르신들은 교과서나 뉴스에서 들은 내용 때문에 이란과 미국 사이의 문제가 대사관 점거 사건에서 시작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대사관 점거 사건이 미국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1953년에 이란에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잔인한 샤를 권좌에 앉혔습니다. 그 샤는 잔혹한 비밀 경찰을 만들었고 2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역사상 유일한 진정한 혁명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 동안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샤의 군인들은 정기적으로 그들을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리는 특히 어두운 날에는 당시 제인 광장이라고 불렸던 곳, 지금은 그 학살 때문에 슈하다 광장, 즉 순교자 광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많은 이란인들이 테헤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지미 카터는 샤에게 전화를 걸어 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혁명 이후 미국 대사관은 1953년에 했던 것처럼 다시 이란을 약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량 학살자였던 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시위에 나선 학생들은 1953년의 일이 반복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대사관을 점거하며 미국의 그 대량 학살자인 샤를 돌려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사관을 점거했을 때 그들은 미국이 대사관을 통해 이란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문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들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여성들과 소수민족,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풀어주고 53명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을 440일 동안 붙잡아 둔 것이 옳았는지와는 별개로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것이
미국 정책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제 생각에 학생들이 대사관을 점거하지 않았다면 어느 순간 혁명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태가 444일이나 지속된 것이 올바른 정책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라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전체에서 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란이 피해자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테헤란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읽는다면 조금은 눈이 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면 제 말은 워싱턴의 엘리트들이 에프스틴 계층이나 시온주의 로비에 그렇게 잘 통제되지 않았다면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예를 들어 약점이 잡혔거나 부패했거나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말이죠. 워싱턴은 장악당했습니다. 만약 장악당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는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고 비즈니스와 무역을 하고 있을 것이며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교수님, 당신이 하고 계신 일과 이 놀라운 역사 강의, 그리고 통찰에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전쟁 시기에는 항상 큰 혼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장 인터뷰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수님은 테헤란에서 생방송 중이니 교수님과 가족 모두 계속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과 대화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어 영광이며 감사합니다. 모두 더 나은 날을 바라요. 여러분, 이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